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3일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5일 목요일이죠.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빅히트 엔터의 경쟁률을 봤을 때 우리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이, 공모처의 경쟁률이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던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을 정도로 역대급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주가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 이 빅히트 엔터가 상장함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종목들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재미있는 이슈들이 좀 많은 한 주이기 때문에 주식광연구소 영상을 통해서 관련주들과 앞으로 전망들까지 함께 잡아보실 예정들이고,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과 또 우리 좋아요, 구독 버튼을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 되셨다 생각되시면은 가시기 전에 꼭 한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빅히트 엔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빅히트 엔터가 상장하기 이전부터 빅히트 엔터를 사기 위한 좋은 타이밍은 빅히트 엔터가 상장한 직후가 아니라 오히려 상장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지난 뒤에, 솔직히 내년 정도는 돼야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생각은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관련주들의 경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자, 일단 빅히트 엔터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단한 회사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알려진 대로 10월 15일 날 상장일에 따상, 그러니까 공모가 13만 5천 원에서 100%로 시가가 설정이 되고, 거기에서 30%를 갔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43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을 넣었을 때 2주를 받을 수 있고요. 2주를 받았을 때 수익률이 43%, 0.43%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줄 서가지고 공모 청약을 했으면은 이건 인건비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억 원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몇백씩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거는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저거보다 안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에 빅히트 엔터의 경우는 다른 최근 상장했던 SK 바이오팜이나 카카오 게임즈에 비해서 의무 보유 확약,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상장하기 전에 주식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공모청약을 받아서 걔네들 똑같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이제 기간들을 정해 놓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빠르기 때문에 기관들이 만약에 첫날에 홀랑 다 팔아버리면은 주가가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보호 예수,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근데 이 빅히트 엔터의 경우는 앞서 봤던 기업들에 비해서 그 의무 보유 확약이 좀 수치가 낮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풀릴 수 있는 주식이 더 많다는 거겠죠. 특히 그 중에서 약 절반 이상이 되는, 대략 한 60% 정도 되는 물량이 한 달만 돼도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게, 이게 지금 약간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돼서 물량들이 엄청나게 토해져 나올 수 있다는 거. 무려 15일 만에, 2주 만에 전체 그 보호예수 물량의 한 10%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또 절반 정도가 한 달 뒤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우려한다면은 많이 사람들이 사지 않고 좀 관망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일에 제가 주식강의연구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SK 바이오팜은 그래도 한 4일 정도는 생존을 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틀 정도 생존을 했죠. 과연 이번엔 어떨까? 점점 이 고점 구간이 너무나 짧아지고 있어요. 특히 SK 바이오팜은 지금 상장된 지 몇 달 지났지만, 제가 날씨가 추워지는 한 10월,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그때쯤 저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굉장히 사기 좋은 자리가 나왔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오늘이었죠? 오늘 바로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500만 주였나요?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주가가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재밌게도 오늘 주가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살 자리가 됐다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신고가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입니다. 일단 SK 바이오팜이랑 주가 한번 볼게요. SK 바이오팜이 상장 초기에 급등을 했다가 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날에 폭락을 했는데 요날 주가가 대략 27만 원이에요. 26만 9,500원이니까 27만 원에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면은 한 계산해보면은 한 뭐 13만 원 정도가 나오죠. 1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10월 초에 빠졌던 주가를 보게 되면은 14만 8천 원. 거의 반토막이에요. 그죠? 요 국제 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겠죠. 있으니까 거래가 체결됐으니까. 거기 사신 분들은 거의 지금 반토막을 보고 있는데 이제서야 주가가 슬그머니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당장 내일 급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이 종목을 모아간다면, 분할 매수로 시작을 한다면 손해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것도 첫날에 초반에 이런 거 따라붙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보니까 신저가죠, 오늘이? 얘도 거의 고점이 한 대략 한 9만원 정도입니다. 그죠? 89,100원이니까. 반토막 났어요. 이제 살만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해볼만 하다.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못 샀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만간 기회가 또 올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할만하다는 거예요. 얘는 불과 한 달 만에 좋은 기회가 나왔죠? 비슷해요. 이번에 빅히트 엔터도 상장하고 나서 무려 한 달 만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장 첫날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이제 빅히트 엔터를 좋아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미들 많이 있겠죠? 아미들이 뭐 우리 애들만 있나요? 어른들도 많이 있죠? 그죠? 우리 자녀분들이 아미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까지 아미가 되는 게 이게 특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한 아미들 같은 경우는 저평가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평가 구간을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왜냐면 아니까 차트도 좀 볼 줄 알고 우리 주식 거래를 많이 안 해봤어도 최근에 상장했던 이런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단 말이죠. 아하, 내가 아무리 그냥 팬심으로 이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충분히 이제 아미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가 노릴 거기 때문에 저는 빅히트 엔터는 상장 직후의 주가 흐름보다는 상장하고 나서 첫 번째 조정을 받는 구간이 굉장히 좋은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뭐 내년 정도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상장 후의 흐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군 문제도 좀 있죠. 병역법에 대해서 실제 멤버들도 군입대를 한다고 했고, 아미들도 군입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약간 이제 교차하죠. 계속해서 보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거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혼재해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애들이는 맞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관련주들을 좀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은 빅히트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셔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이미 주가에는 선반영이 돼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장 당일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예견해 보자면, 오히려 상장 초반에는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장하고 나서 빅히트가 뭐 상한가 한 방에서 두 방 정도 간다고 하면은 관련주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려들이 대부분 주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일단 가장 유명한 넷마블을 보시게 되면 많이 빠졌어요. 20만원짜리가 지금 15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은 보이지만은 이 정도까지 빠질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넷마블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장 이후에 조금의 조정 이후에 회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DPC의 경우도 아니 상장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 경사스러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가는 21,000원짜리 주가가 13,000원까지 빠져 있어요. 역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한 5에서 10% 정도로 저는 제한될 거라고 봐요. DPC. 또 많이 알려진 종목들도 뭐 있죠?
여기 적어놓은 거 키이스트나 초록뱀이나 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지분이나 연관성 있는 기업들도 키이스트 보면은 얘는 뭐 거의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아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고, 초록뱀 같은 종목들도 다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역시 좀 더 빠질 가능성은 있으나 그 낙폭이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창투사의 경우는 뭐 얘는 꼭 그 방탄으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 그 뉴딜 펀드도 다 뭐든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DSC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이런 것처럼 이미 선반영이 돼서 반등하는 종목들도 있고, 앞서 봤던 넷마블이나 DPC 같은 종목들은 상대적인 좀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상장 초에 잘 노렸다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어찌할지 모르겠다면, 특히 산지 얼마 안 되셨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이 구간에서 들어갔었다, 여기 요쯤에 사셨다면은 일단 저는 매도를 했다가 상장일 흐름을 보고 다시 들어가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들어갔다, 요분들이라면은 조금 힘들죠. 이분들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단가 조절하는 과정. 그러면 이번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 저는 신고가 돌파도 가능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대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단기 조정과 장기 반등을 이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만 관련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다른 엔터주도 사실 전부 다 호재라고 봐요. 요즘에 안 그래도 저기 이제 블랙핑크라든지 또 니쥬 이런 것들 때문에 YG엔터나 또 JYP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어요. 조정을 좀 받고 있죠. YG 플러스 같은 것도 많이 갔다가 최근 단기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나쁠 게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왜 못 가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벌써 한 15배 정도가 올랐어요.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5배 올랐으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빠질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대신 우리나라 K-팝이 그렇다고 뭐 망했습니까? 지금 성장하는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저는 덜 올라간 종목들을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FNC 엔터 같은 종목들은 제가 예전에도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한 4월 달쯤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살짝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아주 멈췄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구간 다 지나고 최근 들어서 들어 올려지고 있죠. FNC 엔터가 요즘 왜 올라갈까요? 최근 올라가는 이유는 얘네가 악재가 좀 많이 있었죠. 그동안 AOA 사건 때문에 이제 뭐 괴롭힘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나라는 멤버가 탈퇴하고 나서도 꽤 오랫동안 이제 피해를 호소를 했었고, 지민이 탈퇴를 했죠, 멤버로. 사실상 AOA가 활동할 수 있을까? 좀 어려워 보이죠? 대신 이제 FNC 엔터에는 누가 있느냐? 또 잘 나가는 연예인들 많이 있죠. 유재석을 비롯해서 뭐 많은, 그죠? 연예인들이 있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이제 그룹, SF9. 얘네가 요즘 또 핫한 보이그룹이에요. 이 엔터 회사들이 진짜 돈을 버는 거는 걸그룹이 아니라 보이그룹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렇기 때문에 SF9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보이그룹이 나오게 되는데요. P1 하모니라는 녀석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빅히트 엔터의 팬 관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위버스, 이 위버스의 6번째인가 7번째 그 팬클럽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빅히트 쪽에 있는 그런 가수들이나 그런 이제 팬 커뮤니티 형성이 돼 있는데, 얘는 이제 빅히트 애들도 아닌데 거기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빅히트랑 연결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라는 부분을 맞물려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FNC 엔터는 솔직히 지금 실적도 개판이고 주가도 영 좀 힘도 없고 그런데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4월 달에 점 있고 잘 샀던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서
지금 주가가 뭐 6,000원대 머물러 있으니까 한 9,000원, 만원 선까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충분히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봤던 YG 플러스가 15배 올라갔습니다. FNC 엔터도 나름 우리나라 엔터주인데 바닥 대비 지금 2배도 못 올라갔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죠? 테마인데. 그 다음으로 이제 볼만한 주식은 SMCNC입니다. SMCNC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쉽게 주가가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호재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SM에서의 이제 슈퍼 그룹이 나왔죠. 이 슈퍼 M이라고 하는 SM 소속의 보이그룹에서 멤버들이 속속속 다 모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었죠. 근데 얘네가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WHO에서 하는 온라인 행사에서 지난 4월 달에도 한번 있었고, 이번 10월 11일 날에도 온라인 행사를 했었는데, K-POP 가수 중에는 유일하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고요. 2번이나 벌써 WHO와 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 방탄소년단 BTS가 하는 것처럼 약간 선한 영향력. 옛날에는 막 이렇게요, 좀 핫해 보이고 좀 힙하고 그런 거였다면은 요즘에는 선한 영향력이 대세인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연예인들을 보면은 이게 참 정말 이게 뭐랄까, 걔네는 마약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우리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저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애들이 엄청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K-POP 가수들은 굉장히 좀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데, 슈퍼엠도 저는 그 뒤를 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사들 하고 있고, 이번에 정규 앨범이 앨범 차트에서 빌보드 2위를 기록을 했는데, 물론 빅히트의 BTS만큼의 그런 성과는 아니지만 2위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다. 물론 노래를 들어봤지만 뭐 저의 세대, 저한테는 이렇게 귀에 꽂히는 노래는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글로벌 K-POP 팬들이 봤을 때는 저랑 다르게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얘네가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SM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SM이 아니라 SMCNC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사업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SM을 봤을 때는 이미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요. 지금 좀 더 조정을 받아야 돼요. 더 빠지면 살 수 있는데, SM은 현 구간 대비해서 한 20-30% 빠지면 저는 사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SMCNC는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죠.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SM의 자회사이고요. 하는 사업은 이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언택트 분야에서 광고랑 영상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컨택트 분야에서는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박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주말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가 올라갔죠? 여행주가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번에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긴 했어요. 휴일 동안에 많이 갔고, 노랑풍선이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모두 투어, 그죠? 하나 투어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발 걸쳐서 SM, CNC 같은 종목들도 여행사니까, 여행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자, 이제 시너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 연예인, 슈퍼엠이라는 재료, 주가는 바닥에서 많이 안 올랐어요. 거기다가 컨택트라는 사업까지 해볼만 하죠. 그래서 이번에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꼭 빅히트 엔터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리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전한 자리에서 거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